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대박가게가 망하는 진짜 이유,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많이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황인 상황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박가게가 있는 반면 몇 달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경기 탓으로만 치부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때 잘 나가던 대박가게가 어느 순간 폐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박가게가 갑자기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하나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진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이론입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량하고 창문을 조금 깨고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량, 똑같은 두 차량을 도로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량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본네트를 열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차량은 처음에 배터리가 도둑맞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부속 핸들이라든지 부속이 도둑맞고 결국에는 창문을 조금 깨고 열어놓은 차량은 완전히 폐차 지경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폐차 지경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창문이 조금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문이 조금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 차는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는 차량은 함부로 대도 된다. 아니면 주인이 없는 차량에서 도둑질 하는 것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작은 유리창문이 깨진 것으로부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뉴욕 지하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는 아주 악명이 높은 지하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철에서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무임승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욕 경찰은 이러한 지하철에서 여러가지 범죄라든지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저분한 역 주변의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고 나서 범죄 발생률이 눈에 띌 정도로 떨어졌고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시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작은 일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여러가지 상황이 좋도록 개선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작은 쓰레기 봉투를 하나 투척을 해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쓰레기, 깡통, 빈병, 결국에는 그 주변이 쓰레기의 어떤 집화장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 군에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는 그 장소에
꽃밭을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건물에 이렇게 유리창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건물 앞에 어떤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쓰레기장이나 우범지역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박가게가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처음에는 기반을 잡기까지 보통 1년 아니면 2년까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실제로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2년 정도 지나서 기반을 닦고 이제 점점점 매출액이 오르고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서 처음 창업할 때는 이 창업자가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여러가지 모든 부분을 일일이 어떻습니까? 개입을 해서 고객을 응대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해 나가다가 사업이 확장되어짐으로써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뭐 직원들도 채용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사업이 이렇게 하나둘 확장하다 보면은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못 쓰면은 빠르게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사업이 이렇게 커왔다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타성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도 내가 잘해왔는데 뭐 개선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타성에 젖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뭐 휴지가 떨어져 있다든지 뭐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소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의 인식이 고객의 충성도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매일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 전문점이 있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곳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커피와 빵을 사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시간에도 뭐 사 먹으러 가기도 했죠. 그 커피 전문점의 직원들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당신은 몇 년 동안 가게의 페인트 칠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벽을 둘러봅니다. 여기저기 막 금이 가 있습니다. 직원이 커피나 빵을 준비하는 동안 그 위에 페인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까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침마다 줄을 섰지만은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뭐 페인트 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벽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매일 이 가게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단골이 되어졌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점의 청소 상태, 서비스 정신, 위생관리, 조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점이 인식되면은 어떤 방향으로든 이 생각이 자꾸 확산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습니까?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페인트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위생관리는 제대로 하겠나? 뭐 서비스는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확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 가보면은 지저분한 화장실 아니면 화장실 청소가 미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화장실이 단순히 청소가 덜 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장실이 덜 됐기 때문에 음식의 어떤 청결 상태까지 고객들이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게의 주인은 계속적으로 고객이 어떻습니까? 방문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고객이 이런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일단 유리창이 깨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유리창이 깨지면은 빨리 어떻습니까? 이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고객이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고객은 사장한테 이 불평을 토로하지 않고 바로 어떻습니까? 그 매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이 하나 둘씩 어떻습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단골 가게에 충성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그만 직원의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미흡함 뭐 어떤 이유든 작은 컴플레인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골을 옮기고 다시는 그 매장에 방문을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장은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이유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떤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환자가 낡은 카펫, 병원에 깔려있는 낡은 카펫을 보고 의료기구가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에 보통 맛은 거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뭐 짜장면 맛이 뭐 다 비슷비슷하고 맛으로서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뭐 차별화된 맛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맛이 차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이유에 따라서 그 매장에 어떤 충성도가 분명히 형성되어져 있었을 건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기존 고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대박 가게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깨진 유리창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깨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깨진 유리창이 발견했다 하면은 빠르게 어떻습니까? 이 유리창을 어떻습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테이프만 붙여둔다든지 뭐 이런 상태로 임기응변식 미봉책을 쓰다가는 오히려 이런 균열이 있다는 사실만 고객들에게 부각시키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모든 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의 어떤 문제, 조금 강박적인 어떤 관념을 가질 정도라도 작은 부분에 정성을 기울여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아울러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고 또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어떤 성취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자기 관리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큰 것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을 정돈하고 이불을 개고 이런 작은 부분이 하나의 어떤 성취가 되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그날 하루를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취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